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3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리그왕 14경기 마지막 경기 동기부여 총정리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3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4억 2,200만원이 이번 31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주중에 K리그 1, 2 그리고 J리그 경기들로 들어왔던 30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2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지 않고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소액으로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2,000원 소액 구매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14경기 중에서 9경기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가와사키 그리고 요코마리, 부천 같은 팀들이 부러지면서 역시나 2월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1회차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 경기들이 들어오는데 이 모두 리그 마지막 라운드라는 점에서 마지막 동기부여가 남아있는 팀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동기부여 총정리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31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9시 50분 마감이 아니라 일요일 저녁 9시 50분에 판매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분석 시간이 많은 만큼 이번 프리뷰 동기부여 영상을 꼭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최종 픽을 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3.3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수요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이 과거에도 미국 축구가 4대가 굉장히 잘 맞는 리그인데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미국 축구 리그 경기를 조합을 해서 프로토에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토 23.3배가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다폴더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도 5월달 들어서 이렇게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고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2무 조합, 3무 조합과 다폴더 고배당 조합 그리고 2배에서 3배 정배 주력 조합까지 프로토에서 자신의 배팅 스타일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만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 토토 승부패 공통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보다 폴더 수와 구매 금액을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승부패 29회차에서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지금 보시는 24,000원 조합이 2등에 적중이 됐고 해당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멤버십 킹 등급 회원이신 청공님께서 29회차 1등에 적중이 되셨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압축 추가 조합픽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1.6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독점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되신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고 축구와 야구, 농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올려주셔서 실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 동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농구와 야구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분석 자료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1회차 동기부여 총정리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1등부터 4등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팀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은 유로파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순위인 5위부터 7위 경쟁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등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꼴찌가 확정이 됐고 이 번리 역시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루턴 타운과 노팅엄 포레스트 두 팀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상 노팅엄 포레스트가 1부 리그 잔류가 거의 99% 이상은 확정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현재 18위를 달리고 있는 루턴 타운과 17위를 달리고 있는 노팅엄의 승점 차이가 3점이고 노팅엄이 루턴 타운보다 골 득실이 무려 12골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노팅엄이 엄청난 대패를 당하지 않는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골득실에서 노팅엄이 앞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팀 3팀이 모두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14경기를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1번부터 14번 경기 중에서 제가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경기들은 각 팀들의 동기부여가 꽤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랑색으로 표시를 해둔 번리 대 노팅엄 그리고 루턴타운 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팅엄과 루턴타운은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파랑색으로 표시를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둔 리버풀과 울버햄튼 그리고 랭스 대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양팀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4번 경기 리버풀 대 울버햄튼 그리고 13번 경기인 랭스 대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이 다른 경기들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리그앙 위주로 제가 동기부여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1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뉴캐슬은 브렌트포드는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지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로파리그나 컨퍼런스 리그 티켓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팀 뉴캐슬이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첼시 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티켓, 컨퍼런스 리그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남아있기 때문에 3번 경기 역시 홈팀 첼시가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맨시티 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햄은 상대적으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승을 확정짓지 못한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우승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6번 경기 맨시티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가 이미 꼴찌와 강등이 확정이 됐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파리그 티켓 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첼시가 승점 3점 차이로 턱밑까지 추격을 한 상황이고
만약에 맨유가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꺾고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토트넘이 막판에 유로파리그 티켓 확보가 불발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도 안정적으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내려면 최소 승점 1점 이상, 무승부 이상은 거둬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부패 31회차에 들어온 프랑스 리그앙 경기들 동기부여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경기로 들어온 르아브르 대 마르세유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32점으로 15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강등 플레이오프권 순위인 16위 메스를 상대로 승점이 3점이 앞서 있습니다. 현재 메스보다 르아브르가 골득실이 11골이 앞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마르세유전에서 패배를 당하더라도 대패만 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 상대로 패배를 하더라도 대패만 당하지 않으면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마르세유 상대로 깔끔하게 비기거나 이기면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 경기가 우승을 확정지은 PSG와의 홈 경기인데 이 PSG가 우승을 확정을 지어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메스가 PSG를 상대로 대승을 거둘 확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르아브르가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95%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르아브르가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짓지는 못했기 때문에 르아브르도 은근히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중요한 랭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현재 승점 47점으로 8등을 달리고 있는데 6위인 랑스가 승점이 50점, 7등인 리옹도 승점이 50점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을 상대로 승점이 딱 3점이 뒤져 있습니다. 단 3팀 중에서 골 득실은 마르세유가 플러스 10골로 랑스의 플러스 8, 리옹의 마이너스 7보다 높기 때문에 이 마르세유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산술적인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리옹과 함께 컵대회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팀이 우승을 하느냐에 따라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SG가 컵대회 우승을 차지를 하면 6위에게도 유로파 리그 티켓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7위 팀에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랑스와 마르세유 입장으로서는 리옹이 컵대회 우승하는 것보다 PSG가 컵대회를 우승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반드시 이기고 랑스와 리옹이 모두 패배를 하면 6위까지 탈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옹이 순위 6위를 차지를 하고 컵대회 우승까지 차지를 하면 7위 팀에게도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고 만약에 리옹이 순위 7위 혹은 8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컵대회 우승을 차지를 하면 6위에게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르세유 입장으로서는 가장 깔끔한 것이 이번 르아브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놓고 랑스와 리옹이 미끄러져 주길 바라는 것이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의 동기부여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마르세유 쪽이 좀 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패하더라도 대패만 당하지 않으면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고 최소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짓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랑스 대 몽펠리에의 경기인데 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50점 6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 랑스가 6위를 확정을 지으면서 최소한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랑스가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고 6위를 확정을 하고 이 PSG 대 리옹 컵대회 결승전에서 PSG가 우승을 차지를 하면 6위 팀에게도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랑스는 만약에 6위를 사수를 한다면 운이 좋으면 유로파리그 티켓까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랑스가 만약에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하고 리옹과 마르세유가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 랑스가 운이 최악일 경우에는 순위가 8위까지 추락을 하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출전이 불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랑스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랑스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꽤나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1점 1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 랭스와 툴루즈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몽펠리에는 승점을 쌓아도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위 등락에 대한 동기부여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 랑스 대 몽펠리에는 홈팀 랑스가 유럽 대항전 티켓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랑스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 릴 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릴이 현재 승점 58점으로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4등을 달리고 있는 브레스트와 승점이 58점으로 동률인데 릴이 브레스트보다 골득실에서 플러스 2골, 딱 2골밖에 앞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이 브레스트에게 3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있는 릴이기 때문에 이번 니스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릴과 브레스트가 나란히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승점이 61점으로 동률이 되고 이 브레스트가 골을 많이 넣어서 골득실까지 동률을 이뤘을 때는 릴과 브레스트의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살펴서 순위를 내는데 그래도 릴과 브레스트의 맞대결 두 차례 전적을 보시면 릴이 올 시즌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전에서 브레스트와 릴이 승점과 골득실이 같을 경우가 나온다면 그래도 릴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3위 자리를 사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위와 4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3위 팀에게는 챔피언스 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반면에 4위 팀은 직행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직행 티켓을 위해서는 릴이 3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PSG와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희망이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 54점으로 5등을 달리고 있는 니스인데 이 PSG전 패배로 인해서 순위가 5위로 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시즌은 5위로 마감이 됐고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정을 지은 니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릴보다는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릴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3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 로리앙 대 클레르몽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로리앙이 그래도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6점으로 다이렉트 강등권인 17등을 달리고 있는데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인 16위 메스에게는 승점이 3점이 뒤져 있고 골득실이 7골이 뒤져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 로리앙이 만약에 클레르봉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메스가 마지막 경기에서 PSG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 골득실 7골을 뒤집으면서
로리앙과 메스가 승점 29점 동률이 되면서 골득실에서 만약에 로리앙이 앞서게 된다면 16위를 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6위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강등이 아니라 2부 리그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로리앙 입장으로서는 클레르몽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메스가 PSG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서 골득실 7골 차이를 좁히게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골득실 7골을 뒤집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로리앙도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주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로리앙은 일단 홈에서 클레르몽 상대로 반드시 대승을 거둬야 되는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 다이렉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승점 25점으로 다이렉트 강등권 18등을 달리고 있고, 이번 경기를 만약에 이겨도 승점이 28점으로 17위 다이렉트 강등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2부 리그 강등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 마지막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리앙을 끌어내리고 꼴찌를 탈출하는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 로리앙 대 클레르몽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로리앙이 클레르몽 상대로 대승을 거둬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지만 이번 경기 로리앙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꼴찌를 탈출을 해서 로리앙을 꼴찌로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는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인데, 리옹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 50점으로 7등을 달리고 있는 리옹인데 6위 랑스와는 승점이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무려 15골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골득실에서는 랑스를 뒤집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옹이 PSG와 컵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컵대회 결승에서 PSG를 꺾고 우승을 차지를 하면 순위와 상관없이 유로파 리그 티켓을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옹이 PSG에게 패배를 당해서 컵대회 우승에 실패를 하면 프랑스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6위 팀에게 유로파 리그 티켓이 주어지고 7위 팀에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돌아가기 때문에 리옹 입장으로서는 최소 7등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스트라스 상대로 비기면 최소한 7등을 확보를 하는 리옹이고, 이번 경기 만약에 스트라스에게 패배를 당하면 마르세유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마르세유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마르세유에게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리옹이 8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옹 입장으로서도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되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39점으로 1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이번 경기 스트라스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12등 몽펠리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12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는 남아있지만 그렇게까지 리옹보다는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해도 순위는 13위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남아있는 홈팀 리옹보다는 이 스트라스가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 랭스 대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리그안 경기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는데 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4점으로 10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이 승리를 거둬도 유럽 대항전 티켓은 불가능하지만 맞대결을 펼치는 스타드 렌이 현재 승점 46점으로 9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드 렌과는 승점이 2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랭스가 스타드 렌을 꺾게 된다면 10위에서 9위를 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위 안쪽에서 시즌을 마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스타드 렌 상대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 스타드 렌을 끌어내리고 랭스가 9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6점으로 9등을 달리고 있는데 승리를 거둬도 유럽 대항전 티켓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승리 시에 만약에 파리 마르세유가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마르세유를 꺾고 스타드 렌이 8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경기 랭스에게 패배를 당하면 랭스에게 9위 자리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이 스타드 렌 역시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랭스와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져도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좀 더 좋은 순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는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툴루즈 대 브레스트 경기인데 먼저 홈팀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43점으로 1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둬도 유럽 대항전 티켓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면 10등 랭스의 결과에 따라서 툴루즈가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브레스트가 동기부여가 상당히 큰데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브레스트가 승점 58점으로 4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3등을 달리고 있는 릴과 58점으로 승점이 동률인데 골득실에서 딱 2골밖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툴루즈 원정 결과에 따라서 릴을 끌어내리고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3위 탈환이 가능한 브레스트라는 점에서 브레스트가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보다 최종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브레스트가 3등으로 올라가면서 챔피언스리그 직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릴과 나란히 최종전에서 브레스트도 승리를 거두면 승점이 동률이 되게 되는데 릴보다 3골을 더 넣고 이겨야 골득실에서 앞서면서 3위 탈환이 가능한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릴에게 골득실이 2골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 브레스트는 릴보다 3골을 더 넣고 이겨야 마지막 경기 양팀이 모두 승리를 거둬서 승점이 동률일 때 브레스트가 골득실 역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릴과 브레스트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을 때는 브레스트 입장으로서는 릴보다 3골을 더 넣고 이겨야 골득실에서 3위가 탈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릴과 승점 골득실이 동률을 이뤘을 때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브레스트와 릴의 맞대결 전적이 이 브레스트가 릴 상대로 1무 1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브레스트는 4등에 머무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직행이 불가능하고 예선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브레스트 입장으로서는 이번 경기 툴루즈 상대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릴보다 3골을 더 넣고 이기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경기에서 릴이 미끄러지면서 브레스트가 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면 브레스트도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3위 탈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브레스트가 툴루즈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열대 경기 동기부여, 특히 리그안 경기 중심으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까지 분석을 해드려서 이번 경기도 31회차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